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자전거 타면서 엉덩이가 그렇게들 아프다고 그러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내가 간단히 설명했잖아. 일단 그 안장을 푹신한 거를 깔라고. 여성용 자전거들이 그래요. 여성용 자전거들이 이렇게 그 안장이 넓고 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은 여성용 그 자전거를 구매를 하세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폼 더 씌우는 커버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그 푹신푹신해요. 요거를 깔고 타시면은 그나마 좀 낫고요.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아픈 거는 하중에 관련된 거예요. 하중이라고 하면은 엉덩이에 그만큼 그 체중, 몸무게가 엉덩이에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에 몸무게가 안 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전거는 어떻게 타요? 안장에 앉고 손으로 핸들을 잡죠. 그래서 하중이 어떻게 걸리냐면은 엉덩이와 이 손에 하중이 걸리게 돼요. 이때 안장을 너무 낮춰놓고 핸들을 이렇게 높게 타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엉덩이에 하중이 많이 걸리죠. 근데 안장을 조금 더 높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장을 높이고 핸들을 낮추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 손과 엉덩이에 하중이 반반씩 걸리게 되죠. 자, 보세요. 이런 거야. 지금 이거를 자전거라고 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을 앞바퀴라고 보세요. 제 손톱 부분이 뒷바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언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앞바퀴보다 뒷바퀴 위치가 밑에 있죠. 고로 앞바퀴에는 하중이 30% 실리고 뒷바퀴에는 나머지 70% 대부분의 하중이 뒷바퀴에 실리게 됩니다. 이제 평지를 달려볼게요. 평지로 달릴 때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평행하죠. 이럴 때는 앞바퀴, 뒷바퀴가 각 하중이 50% 균등하게 실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앞바퀴가 오히려 더 아래 있죠, 뒷바퀴보다. 이럴 때는 앞바퀴가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안장과 핸들도 같은 관계입니다. 자, 안장이 있고요, 핸들이 있어요. 안장은 엉덩이로 앉겠죠. 그리고 핸들은 손으로 붙잡겠죠. 이런 경사를 탄다고 보세요. 이때는 안장은 여기 있고 핸들은 이 위에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엉덩이에 하중이 70% 걸리고 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는 하중이 30% 걸리게 됩니다. 엉덩이에 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 평지예요. 평지에는 안장과 핸들이 평행합니다. 이때는 엉덩이에 하중이 50% 걸리고요. 손에도 하중이 50%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안장은 위에 있고 핸들은 밑에 있죠. 이때는 엉덩이에는 하중이 30%밖에 안 걸리고요.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무리가 많이 가요. 손에 70%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자, 뚜르드 프랑스 같은 자전거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타죠. 뒤에 안장을 굉장히 높여놓고 여기 핸들은 낮춰놓고 거의 이런 식으로 눕다시피 해서 타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들을 낮춰놓고 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엉덩이는 위에 있고 핸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손목으로 하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장을 낮춰서 안장과 핸들이 평평하게 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엉덩이와 손에 하중이 50대 50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도 안 아프고 손도 안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타시는 그 생활 자전거 있어요. 생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이 안장 있죠. 안장이 한 여기쯤에 있어. 안장이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아마.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자전거 한번 보세요. 안장이 이렇게 낮아갖고 그런 자전거는 어떻게 타냐면은 요런 식으로 타. 요런 식으로 엉덩이는 밑에 있고 손은 위에 있어서 요런 식으로 타게 돼요. 그러면은 거의 100% 엉덩이로 하중이 다 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성용 자전거 대부분 보시면은 이래요. 안장이 되게 낮아. 그리고 핸들은 되게 높이 있다. 그래서 타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은 요런 자세가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은 엉덩이가 아픈 것도 엉덩이가 아픈 거지만 결과적으로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왜 아프냐? 자, 보세요. 내 얼굴을 엉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얼굴을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내 팔을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앉았다. 페달을 밟을 때, 자, 봐. 요런 식으로 페달을 밟게 돼. 요런 식으로 샤샤샤샤 하고, 여자들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자전거 타죠. 내 얼굴을 엉덩이라고 생각하라고. 자, 요런 식으로 페달을 밟는데, 여기서 안장을 높이게 되잖아.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발이 더 아래로 가지, 엉덩이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더욱 강력한 힘이 나고 이 무릎 관절에 그 무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더 빨리 타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다 이렇게 타.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탄다고요. 이렇게 타니까 당연히 여자가 남자보다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가 아프고 더 그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자들은 야, 빨리 좀 쫓아와. 그러는데 여자들은 아파. 막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저놈의 남친 새끼가 계속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졸라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친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이 영상을 잘 보세요. 오케이? 그만큼 안장의 높이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한 가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게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탈 때 보면은 손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뭐 이렇게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이 포지션으로 잡아서 이제 손을 보호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도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안 아프게 하냐면 엉덩이가 두 쪽이 있잖아요.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안장에다가 이 오른쪽 엉덩이만 이렇게 걸쳐서 앉아. 그러다가 또 오른쪽이 아프면은 왼쪽 엉덩이만 걸쳐서 앉고, 그리고 또 양쪽 엉덩이 다 걸쳐서도 앉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아픈 게 덜하고요. 우선적으로 엉덩이를 들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하세요. 댄싱이라고 그러죠.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다리로 지탱을 하면서. 자,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마저 끝까지 다 할게요.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있잖아.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재생이 안 된대요. 연골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재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키냐? 왜 자전거 탈 때 이러시는 분들 있지? 댄싱이라고 그래서 뭐 해머링? 댄싱? 뭐 이래갖고 쭉 밀면서 자전거 타는 분 있잖아. 자전거 위에 서서 막 확 밟으면서 되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거는 기아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기아를 넣고 달리면 안 돼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케이던스라고 그래서 훅 밟으면서 가야 돼요. 기어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자기 다리 힘에 최대한 가볍게 밟을 수 있는 기어비로 조정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어비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는 평지를 달려보세요. 그냥 평지를 달리면서 기어를 바꿔보세요. 기어를 바꾸면서 이걸 좀 내렸더니 이 페달이 좀 무겁네. 페달을 밟기가 힘들어. 무거워.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바꾸고요. 가벼운 쪽으로 바꾸니까 이거 너무 헛도는 것 같아. 막 너무 가벼워. 그러면은 살짝 이제 무거운 쪽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미리미리 기어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기아를 바꿔야죠. 오르막 한창 오르고 있는데 또 기아 바꾸려고 그러면 기아가 안 들어가거든요. 또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야.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너무 가벼운 기아로 이렇게 밟으면은 막 괜히 막 헛도는 것 같고 발이 막 미끄러져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낙차라고 하죠.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 특히 한강에 그런 분들 있잖아. 동호회 분들 지나갈게요 하면서 막 휙휙 하면서 막 뭐 한 5-6명이서 이렇게 일자로, 그걸 뭐라 그래, 떼빙 일자로 막 떼빙하는 그러신 분들 있잖아.
아니, 한강공원에 애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생전 자전거 한 번도 안 타서 자전거 배우러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한강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 줄 알잖아. 거기 자전거 전용 도로 없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이렇게 선 그려져 있잖아. 거기도 법적으로는 다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달리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저기에 있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 추월해서 가다가 만약 사고 나잖아. 그럼 자전거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클릿이라고 그래서 이 자전거 페달 있죠. 페달이랑 신발이랑 붙여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장치가 있어요. 클릿이라는 건데 그거를 쓰면은 뭐 한 시속 15km로 달릴 거 한 시속 16km 정도 조금 속도가 더 올라가. 왜냐면은 페달이랑 발이랑 붙어버리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밟을 때만 힘이 나잖아. 밟을 때만 힘이 나는데 걔는 페달이 붙어버리니까 밟을 때랑 끌어올릴 때랑 양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천천히 다니세요. 천천히 다니세요. 천천히. 아니 본인이야 뭐 재밌게 신난다고 뭐 마음대로 다녀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거나 뭐 다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사고 내봐. 얼마나 그거에. 천천히 다니시고, 만약에 나는 진짜 선수다, 뭐 선수인데 뭐 어디 뚜르드 프랑스 대회를 나가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저기 한강에서 좀 한 30분만 나가도 저기 미사리 무슨 뭐 이런데 좀 바깥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자전거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미친 광란의 질주 하세요. 왜 그 한강공원 그 꼬맹이들 있고 어르신들 있고 그런데 거기서 아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야. 내가 삘이 꼽혀서 한강에서 한 50km로 밟고 있었어. 아 기분 좋아. 막 신나. 내가 허벅지 막 단련을 했거든. 5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꼬맹이가 공놀이 하다가 옆에서 탁 튀어나왔어. 근데 내가 걔를 친 거야. 애가 불구가 됐어. 그 평생 어떻게 그 짐 짊어지고 살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있지. 자전거가 왜 도로 같은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저 새끼 보소 한강이나 갈 것이지 도로는 왜 기어나와서 지랄이야 하면서 이 새끼 앞으로 다시는 못 오게 한번 겁을 줘야겠어 하고서는 쑥 가서 일부러 자전거 가는데 일부러 훅 옆으로 간다? 가서 이렇게 부딪힐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실수로 퉁 쳤어. 퉁 쳤는데 자전거가 펑 하고 날아가는 거야. 이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자전거는 진짜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애가 죽었어. 어떡할 거야? 특히 그런 데 있죠. 여의도 지구, 뚝섬 지구 그 사람들 많은데 주말이면은 그 놀러 오신 그 나들이객들 많은데 그런 데서는 조심해서 타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